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케어스토리 구독자가 드디어 1000명을 아직 달성하지는 않았는데 달성하기 이제 한 14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저희 케어스토리 부족한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시청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서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부터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케어스토리가 1000명의 구독자를 14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1000명이 되기까지 글쎄요, 저도 이제 많은 부분을 좀 이제 기획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제공해 드렸는데 뭐 생각보다 1000명의 구독자가 되기가 이렇게 빨리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많이 시간도 많이 오래 걸렸고 글쎄 한 4개월 5개월 정도 나름대로 이 유튜브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이제는 계속 뭐 텍스트로만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영상으로 이제 좀 영상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좀 이렇게 소통해야 되겠다라고 기획한 지는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대략 한 500여 분 이상 이렇게 구독을 해 주셔가지고 1000명 구독자를 이제 달성하기 바로 얼마 이제 남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대부분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1000명 구독자가 되면은 어떤 이렇게 기념 세러머니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유튜브라는 게 구독자가 1000명이 되고 그리고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되면은 이제 유튜브에서도 광고 수익이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네이버 블로그도 그 광고가 붙어서 거기서도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이제 유튜브는 광고가 영상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제 저도 1000명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광고가 붙어서 나름대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정말 뭐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냥 뭐 한 몇만 원 되는 뭐 그런 비용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가능성이 커져서 여러분들께 더 양질의 컨텐츠들을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반 뭔가 총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마련이 된다라는 데 의의를 두고 그래서 1000명이 되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1000명이 더 늘어서 케어스토리가 여러분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시고 또 이용하시는데 또 어르신들께서 노인복지시설에서 정말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든든한 시설이 될 수 있는 데에 일조하는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 또 케어스토리라는 것이 되기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저는 좀 많이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0명이 저희 케어스토리 구독자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2가지 기념 세러머니를 좀 하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구독자 1000명이 돼서 여러분들께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그 기념 세러머니는 책 소개입니다. 좀 여러분들 뭐 이 책 소개 정도로 이거 1000명 구독자 이거 기념 세러머니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책이 또 보통 책이 아니에요. 어떤 책이냐면은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또 운영하시는 분들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꼭 한 번은 보셔야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블로그나 그런 데서 소개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뭐 유튜브나 또 뭐 어떤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신 분들은 없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저희 운영 지원하는 또 설립 지원하는 그 시설과 예비 창업자 분들께만 의무적으로 제가 보게끔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0명을 기념해서 여러분들께도 이 책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책 제목은 뭐냐면은 자, 이 책이죠. 이 책 보면은 좀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자, 할매 할배 요양원 잘못 가면
치매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나가오 카즈히로 마루오 타에코가 지었고 위경 한창환님께서 옮긴 그런 책입니다. 이 책 되게 재밌어요. 저 이거 그냥 뭐 내용 뭐 두께는 이만한데 실제 페이지가 이게 몇 페이지인가? 뭐 한 몇 페이지예요 이거? 한 200여 페이지 되는데 이게 대화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하루 만에 저는 이제 다 읽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밑줄까지 쳐가면서 중요한 부분에 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이 두 분이 쓰셨어요. 나가오 카즈히로랑 마루오 타에코 씨가 두 분이 쓰셨는데 이 두 분이 한 얘기가 제가 시설을 오랫동안 저도 운영을 하면서 그때 느꼈던 모든 것들이 여기 집약적으로 다 넣어놔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양원과 주간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짜 참 종사하시는 분들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할매 요양원 잘못 가면 치매가 더 심해져요. 여러분 보면 여기 재밌는 게 아니 무슨 요양원에 대한 얘기하는 책에 뭐 닭 그림이 여기 왜 있나? 좀 의아하죠? 왜 여기다 닭을 그려놨나? 근데 여기 위에 글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방목하는 요양, 닭장에 가두는 요양. 이 두 개를 비교한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방목하는 요양, 뭐 이게 좋다 이런 의미인데 뭐 방목하는 요양 표현이 좀 무슨 뭐 어르신들 방목해놓는데 좀 그래가지고 저는 표현이 별로 좀 썩 탐탁치는 않았는데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닭장에 가두는 요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닭을 그려놓은 겁니다. 참 씁쓸한 얘기죠. 이 책에서는 요양원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한마디로 저기 치킨으로 가기 전에 이제 닭을 가둬놓고 하는 양계장에 갇혀져 있는 닭과 똑같다. 그런 닭장의 닭들하고 어르신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차라리 닭장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닭들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 그 닭장에 갇혀져 있는 닭들은 그래도 본인이 먹고 싶을 때는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 데 있어서의 권리는 있다. 그런데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본인이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줄 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줄 때 드셔야 한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닭장 안 양계장 저기에 있는 닭들이 차라리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씁쓸하고도 현실적인 얘기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드시고 싶을 때 드실 수 있는 시설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아니면 없습니다. 11시 반이면은 식사하셔야 되죠. 11시 반에서 12시 그 사이에 이제 식사들 하신데 그 외에 식사 시간이 지나면 식사 못 합니다. 그때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 닭들은 자기가 그래도 먹고 싶은 때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설에 종사하시거나 또는 시설을 운영하시거나 그리고 또 요양원의 어르신이 지금 계신다든지 또는 앞으로 요양원을 이용하실 분들이시라면은 이 책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을 하고 권장해 드립니다. 의무입니다. 꼭 읽으십시오. 이 책을 꼭 읽어야 됩니다. 요양과 관련되신 분들이라면은 꼭 읽을 필요가 있다. 저는 제가 일본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감정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제가 일본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일본인 중에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딱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지금 이 책을 쓰신 분들이 한 분인 것 같아요. 나머지 한 분은 누구냐면은 예전에 제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도 소개를 드렸지만은 일본은 현재 기저귀가 재활용되고 있죠. 그 기저귀를 재활용하는
그 공장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온 그 폐 기저귀를 재활용시키는 공장이 있어요. 그 기저귀를 재활용시켜서 구두에 그 밑창이라든지 운동화 밑창 그런 걸로 재활용하는 그런 공장인데, 그 공장의 사장님께서 언제든지 자기 공장에 오면은 그 공장을 견학시켜주고 그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게끔 본인이 하겠다,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것도 좀 보고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 이제 공장 위치도 알았는데,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고, 그래서 일본인 분 중에 그 기저귀 재활용하시는 그 사장님은 꼭 만나고 싶다. 그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 책을 쓰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속 깊은, 진짜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놓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 안에 다 담았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 책 내용 중에서도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이 책의 저자가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전역에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이 지역 이렇게 해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 보호자분들, 또 심지어는 어르신, 또 운영자, 이분들이 같이 이 만남의 장소, 식당처럼 돼 있대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이 요양에 대한 이야기도, 의견도 교류하는 그런 만남의 장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지자체마다 조례로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라는 거를 이제 설립을 할 수 있게끔 법적인 부분들이 제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몰라요. 오늘 제가 솔직하게 이제 좀 더 얘기하겠는데, 왜냐면 이제 좀 의미 있는 날이니까.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솔직히 건강보험공단이 제 생각으로는 이 병원에 대한 운영 노하우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요양원을 병원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양원들이 의료적인 부분에 치중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의료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현상들이 아주 우리나라에 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요양 산업의 지금 실태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자꾸 이제 의료적인 부분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 상세 내역들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다 이 병원적인 느낌으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목들의 내용, 용어들 막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 요양 그 산업의 좀 실정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이 저자는 만남의 장소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모여서, 요양과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그런 고충도 나누고 그런 장소로 한 거거든요. 만남의 장소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장기요양 요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요양 요원 운영지원센터인데 벌써 용어에 있어서도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도 좀 정서적인 부분에 이 요양산업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분 시설에서 종사하신 분들, 또 운영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급여 제공 계획서, 무슨 욕구 평가, 또 뭐 다양한 이것저것 평가들, 또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정서적인 내용들은 많이 떨어지고 뭔가 자꾸 이거를 기술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의료적인 체계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려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거고 또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하시는 건데, 이 시설들이
뭐 여러분 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즘 뭐 존엄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존엄, 네, 그런 부분이잖아요. 존엄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한 생을 살고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생을 정리하시기 전에 몸이 불편해지시고 또 치매나 이런 노인성 질병 등을 통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케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그 입소를 하셔가지고 시설에 이제 계시는 건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이 어르신께 가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요양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게 뭐 기술적인 의료적인 이런 방향성을 갖고 성향을 갖고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은 너무 그 방향으로만 치중되어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만남의 장소라고 해가지고 한 것처럼 우리도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가 아니라 뭐 만남의 장소처럼 좋은 얘기들 많이, 용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용어들로 좀 바꿔가지고 서로의 고충들 또 가슴 속에 묻어놓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뜻깊은 그런 장소도, 공간도 우리나라에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구독자 1000명 기념 세러머니로 이 책을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념 세러머니는 뭐냐면요. 제가 제가 또 가르치는 제자들이 있어요. 뭐 제가 가르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몇몇 학생들이 그래도 저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따라주고 또 저한테 뭔가를 배우려고 많이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없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이미 그런 서비스가 되어 있고 해외에서는 되어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서비스가 없을까 참 안타깝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복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사회복지에 이제 공부도 좀 많이 했고, 근데 뭐 학교에서 공부 그렇게 잘한 친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른을 마음 깊이 좀 생각하는 그런 친구고, 또 감정적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왜 독일이나 해외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나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본 그런 서비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한번 시험해 보자, 한번 해보자. 이번에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1000명이 되는데 그때에 한번 기념 세러머니로 그 사업의 일환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르신 버킷리스트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은 제가 이제 그 운영 지원해드리고 또 관련되어 있는 그 시설들 중에서 어르신 몇 분께 버킷리스트를 한번 보호자분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적어서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어르신을 모시고서 그 버킷리스트를 좀 들어드릴 수 있게끔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그런 걸로 1000명 기념 세러머니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하고도 같이 그 어르신과 보호자분이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물론 어르신께서 원하실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께서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4등급이라든지 또 5등급 어르신분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하시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를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르신 버킷리스트를 들어드리는 거를 한번 해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념 세러머니예요. 하나는 아까 보여드린 할매 요양원 잘못 가요? 잘못 가면 치매가 더 심해져요. 이 책이랑, 두 번째로는 어르신 버킷리스트 들어드리는 것으로 구독자 1000명 기념 세러머니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 구독자 1000명이 될 때까지
구독해 주시고 또 응원의 말씀 해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주신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빌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됐는데 앞으로 케어스토리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영상에서 앞으로의 케어스토리 운영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예전에 2012년 정도였죠? 2011년? 네, 그 정도 때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커뮤니티라는 것을 운영했었고, 그때 이제 대략 한 2000여 개 되는 기관들이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서식과 운영에 대한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많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에 활용하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협회에서도 근무하면서 협회에서 오래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협회에서 나름대로 평가 교육도 다녔었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 또 시설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 자문도 다니고 또 이렇게 했던, 그러면서 글쎄요, 그때 만약에 좀 지금의 이런 케어 스토리처럼 또는 영상 매체라든지 인터넷 매체를 잘 정비를 해가지고 어떤 하나 체계화를 시켜서 좀 여러분들께 양질의 그런 내용들을, 요양과 관련된 그런 양질의 내용들을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걸 좀 설립했었다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이제 모이고 또 여러분들께 교육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또 많이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케어 스토리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또 예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어떤 좋은 기관이 되어서 또는 좋은 매체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요양과 관련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그런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함께 앞으로 이제 이 케어 스토리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그 교육학과 출신이에요. 인하대학교 사범대 교육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전문인 거죠. 여러분들께 계속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그 교육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장기요양기관,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장기요양기관, 또 여러분들이 종사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이 어르신께 건강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기관이 되게끔 계속적으로 교육 영상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한번 좀 시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판할 부분은 좀 비판을 해서 이런 잘못된 요양 문화, 그런 것들은 좀 도려내질 수 있게끔, 드러내질 수 있게끔 하고, 요양의 방향이 어르신들과 그리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종사자분들께 더 집중될 수 있는 요양 산업이 될 수 있게끔 좀 시사하는 것들을 좀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람직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주간보호시설의 모델안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거의 일환으로 여러 군데 지금 그 시설 설립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시설 설립, 건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계속 지원을 해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고 고민하면서 계속 방향을 그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쾌적한 시설, 또 종사자분들이 근무하시기에 좋은 여건, 이런 것들로 계속 잡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설의 모델안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 더욱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 모델안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그런 좋은 시설을 설립하실 수 있는 데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시설 모델안을 계속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께 서식도 좀 더 제공해 드릴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요. 서식이라는 것은 솔직히 서식이 무엇인가 이거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서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또 우리가 보고 반드시 기록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나중에 어르신을 더 모셔드리는 데에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되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지, 서식이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뭐 하루에 수가 6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그거를 어떤 뭐 합리성을 두기 위해서 서식을 만드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식을 더 간소화시키고 더 중요한 내용만 담아질 수 있게끔,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끔, 현장을 더 보고 또 현장에서 더 실제 일을 할 수 있게끔 서식이 바뀌도록 좀 더 바람직한 서식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지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또 서식에 대한 내용도 진짜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간소화시켜서 담을 수 있게끔 그런 서식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특히나 보호자분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종사자분들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도 어르신을 시설에 모시고 또 어르신을 앞으로 시설에 이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보호자분들이 계신데, 궁금한 것들에 대한 상담과 그리고 깊은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을 좀 상담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 이게 상담이 뭐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제공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과의 소통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시설에 계신데 그 시설에서 정말 참 좀 안타까울 정도로 서비스 질이 형편없다든지, 정말 어르신께 어떻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냐라는 그런 불만 사안들, 또 시설을 이용하시고 싶은데 꼭 알맞는 시설을 찾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제 그 보호자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시설을 이용하신 때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다양한 보호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상담과 교육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도 모셔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한 차원 높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모범 운영시설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좀 많이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운영하고 있는 모범시설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려 가지고 좋은 노인복지시설이 어떤 시설인가, 좋은 요양원이랑 어떤 시설인가를 여러분들이 더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어드리는 자료로서 케어스토리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요양시설과의 협력도 좀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뭐 간단한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은 영어가 되니까 또 중국어도 나름대로 이제 되니까 이제 중국으로는 좀 얘기하기는 좀 아직은 좀 단계가 이르고, 영국이라든지 그런 시설들과 그런 시설들의 원장님과의 인터뷰, 그 시설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시설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좀 연결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케어스토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구독자 1000명 기념을 14분을 앞두고 먼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케어스토리에 관심을 갖고서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 케어스토리가 정말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노인 장기요양 기관을 만들어가는 데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케어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마음 깊이 그리고 정성스러운 그런 다짐으로 각오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제공해 드리게끔 더 노력하겠고요. 그런 케어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구독자 1000명 기념 세러머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 대단히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